안녕하세요. 고품격 미장 토크쇼 미국 주식 넘버원 미장원의 이종훈 원장입니다. 미국 증시에서 현재 가장 비밀스럽고 핫한 기업이죠. 상장 이후 1300% 이상 상승을 하면서 테슬라, 엔비디아에 이어 서학개미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뜨거운 기업, 바로 팔란티어 얘기입니다. AI 전쟁의 숨은 강자이자 실전 AI의 끝판왕으로 꼽히는 팔란티어의 찐가치. 오늘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일 본부장, 미국 주식 사관학교 신승호 대표 두 분과 함께 속 시원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주춤했던 팔란티어 주가 다시 한번 상승 곡선을 만들어 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아까 좀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핫한 거 맞고요. 신비스럽다 그러는데 신비스러운 건 조금 벗겨지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알 때쯤 되면은 아마도 주가 상승률은 낮아질 건데 아직 신비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꽤 있기 때문에 주가는 더 간다. 결론은 네네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6월 5일에 한 7% 이상 빠졌어요. 네. 그게 왜 빠졌냐면은 테슬라 때문에 분위기상 빠진 게 하나 있었어요. 근데 또 한 번은 뭐냐면 5월 말 6월 초에 연방 정부의 여러 가지 비밀스러운 국방 포함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국민의 감시 기관으로 등극하는 거 아니냐. 네. 비판이나 우려가 보도가 됐었어요. 물론 바로 다음날 CEO가 발락을 했습니다만 이 뉴욕타임즈에서 5월 30일 날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워낙 데이터를 많이 관리하고 통합하고 하다 보니까 좀 시기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분위기상 더 빠진 거죠. 주가 많이 오르기도 했고. 근데 핵심은 뭐냐면요. 정부를 효율화하고 국방을 이제 전장 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현장에서 어떤 그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 데 있어 갖고 필수 불가결한 게 얘네들의 제품이란 말이에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흐름은 바뀌지 않았다. 주가가 많이 오른 것 때문에 빌미를 찾는 와중에 그러한 보도가 나오니까 좀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약간의 자금이 있었지만 네. 대세적인 어떤 흐름에는 크게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 네, 왜 이제 신비스러운 그 면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면 흔들리는 거예요. 마치 옛날에 테슬라 처음에 할 때 전기차 뭐 할 때 잘 모르니까 네. 좀 흔들리면 많이 흔들리잖아요. 네. 그런 거랑 비슷한데 팔란티어는 테슬라보다는 B2C가 아니고 컨슈머가 이해하기 더 어려운 쪽에 가버먼트라든지 커머셜 쪽이니까 더 이해하기 어렵죠. 한때 주춤했던 주가, 주목할 만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실적이 잘 나오는 게 첫 번째인데 예전에도 실적 자체는 나왔는데요. 네. 근데 실적이 최근에 두 가지로 좋습니다. 어떤 첫 번째는 일단 실적 자체도 좋아졌는데 네네. 두 번째로는 이제 정부향 실적보다 민간향 실적이 많이 늘었어요. 이게 사실 굉장히 큰 것 같고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솔직히 실적이 잘 나온다고 주가가 언제나 잘 가는 것도 아니고 그 그렇죠. 반대도 아닌데 사실 나온 거에 비해서 진짜 잘 가긴 해요. PER이 좀 너무 높으니까. 아, 너무 높다. 예. 그래서 약간 앞으로 더 잘 갈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더 사는 것도 있는데 이 사는 사람들 중에서 사실 생각해 보시면은 좀 그 사람들이 많아요. 회사 직원들이 진짜 많이 사요. 아, 회사 직원들이 사실 산다기보다는 직원들이 월급으로 주식을 많이 받죠. 아, 일반적으로 한 30% 중반 정도를 받으면은 굉장히 많이 받는 편인데 엄청 많이 연봉의 받죠. 30% 중반 정도가 대략 주식으로 받습니다. 이게 물론 상장사니까 사실상 돈이기는 한데 근데 이거가 장점이자 단점인 게 회사가 잘 가면은 원래 저는 NC 다녔었는데 에사짐이랑 주가가 비례해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리고 주식으로 받아도 아, 오케이 이렇게 되는 그쵸. 거 아닐까요? 그래가지고 아마존도 그렇고 NC도 그렇고 주가가 올라갈 때는 사람들이 주식을 팔지 않아요. 근데 내려가면은 직원들이 먼저 던져요. 그래가지고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등락폭이 왔다 갔다가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올라갈 때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고 내려갈 때 한도 끝도 없이 내려가는 건데 원래 이거는 주식 특성이 이렇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팔란티어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히 어떤 회사인지 모르는 분들이 아직도 많은 것 같아요. 네네. 인공지능 기반의 데이터 분석 업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는데 팔란티어 어떤 회사로 보면 될까요? 그 팔란티어를 얘기하면 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윈도우 OS 아시죠? 네, OS는 뭐예요? 운영 체제잖아요. 네네. 뭐 컴퓨터 시스템을 운영하려면 하드웨어도 있지만은 마치 하드웨어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연결시켜서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운영 체계에 해당되는 것이 팔란티어의 제품이에요. 근데 이게 윈도우 OS는 모든 사람이 범용으로 쓰이는 모듈화되고 표준화가 된 거잖아요. 네네. 근데 기업은 다르잖아요. 포스코 다르고 현대차 다르고 삼성전 다르고 수많은 기업별로 내밀한 데이터 플로우를 다 꿰고 있어가지고 그 회사에 맞는 기업별 맞춤형 OS 운영 체계를
얘네 제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기업의 내밀한 걸 다뤄야 되고 데이터를 통합하는 데 있어갖고 운영 체계라는 거하고 비슷하다 그러면 뭔가 좀 쉽지 않죠. 그리고 뭔가 운영 체계라는 걸 한번 거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락인이라 해서 빼도 박도 못하고 그 회사랑 평생 가는 거잖아요. 기업은 어떡하죠? 내밀하니까 세밀하고 우리 원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가까워지면은 내밀한 걸 다 공유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하고 나면 이제 빼도 박도 못하고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그 능력을 어디서 검증받았냐면은 얘네들이 아직도 그 매출의 거의 70%는 정부에서 나오거든요. 네. 정부 기관에서 그거를 검증받았어요. CIA라든지 FBI 이런 쪽에서 테러 작전을 하려면 데이터를 정확히 분석하고 통합하고 그 다음에 그 비밀스러운 게 노출되지 않고 보안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안성이 CIA나 FBI하고의 수많은 거래를 통해서 입증됐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도 얘네들이 이렇게 입증된 보안 능력이 있네. 그러면 운영 체계를 얘네한테 맡겨볼까? 그래서 팔란티어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점점 많은 회사들이 그걸 알다 보니까 한번 들어가면 락인 효과가 있고 이렇게 되면서 마진도 높고 성장도 높고 한마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Rule of 40라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영업이익 성장률하고 영업이익률의 합을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룰 오브 40가 아니고 룰 오브 80예요. 영업이익률이 40% 되고 성장률이 40% 돼갖고 80%가 넘는 엄청난 회사가 됐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밸류가 높아도 그게 인정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얘기를 얼핏 들으니까 실제로 팔란티어 회사에 한번 입사를 하실 뻔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입사를 할 뻔하진 않았고 면접을 봤죠. 그건 두 개는 다르죠. 네네. 면접을 본 가장 큰 이유는 궁금해서. 왜냐면 이게 보통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소프트웨어 회사는 시식이 공짜란 말이에요. 네네. 내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뭘 만들었는데 이거를 학생을 써보게 해준다 하면은 마소에서 뭔가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그런 금액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소프트웨어 회사는 그런 식으로 공짜로 써보게 하는데 되게 호의적이에요. 근데 팔란티어는 유독 그런 게 없어요. 좀 심할 정도로. 원래 B2B는 좀 더 없기는 해요. 네. 근데 B2B인 거 중에서도 좀 과할 정도로 없어요. 세일즈포스 같은 것도 B2B지만 사실 다 써볼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팔란티어는 써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죠. 이게 사실 미주사 교장하면서 가장 많이 질문받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얘가 도대체 뭘 하는지 나도 모르겠고 그냥 아무도 모르고 인터넷에 찾아보면 뭐라고 나오는데 사실 자세히 읽어보면 실체 있는 말은 단 하나도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분석 기업이라는데 인공지능 쓰는 거 뭐 당연히 쓸 수 있는 거고 데이터 분석 뭐 엑셀로 하는 것도 데이터 분석인데 도대체 뭔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면접을 봤거든요. 면접 보면 조금 더 많은 거 알려주기는 해요. 면접 일단 5차까지 보고 그리고 5차나 봐요? 네, 그리고 NDA를 써요. 그러니까 이제 비밀 유지 계약서를 써요. 몇 차까지 합격하셨습니까? 전 4차까지 몇 합격했어요. 차까지? 오, 거의 다 봤네. 그래가지고 그래 가가지고 이제 5차는 티타임인데 그래 잘하자 약간 이런 거인 것 같고 얘기 들어보니까 4차 면접 끝나고 그냥 네. 사실 제가 근데 다른 회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갈 수는 없는데 즐거운 시간이었다. 무슨 얘기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은 걸 하면 이제 철컹철컹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받은 인상을 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얘네는 컨설팅 회사예요 사실. 컨설팅. 그러니까 컨설팅 회사라는 게 컨설팅도 말이 워낙 다양하니까 좀 애매한데 보통 컨설팅 회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맥킨지, 베인, BCG 같은 그런 약간 전략 컨설팅을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이런 건 진짜 말 그대로 회사의 전략을 제시해주는 뭐 보통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제 맥킨지를 대책에 까는 이유 중에 하나가 LG가 스마트폰을 못하게 하는 전략을 냈다고 엄청 까실 텐데 과거에 또 그런 스토리 있죠. 네. 그런 쪽이 있는데 그쪽은 아니고 오퍼레이션 컨설팅이라는 쪽이 따로 있어요. 오퍼레이션 컨설팅. 이쪽은 말 그대로 회사에서 일을 할 때 뭔가 워크플로우를 잘 잡아준다든지 뭐 새는 비용을 잘 잡아준다든지 이런 거라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서 뭐 PwC라든지 딜로이트라든지 뭐 EY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회사들이랑 하는 게 똑같아요, 사실상. 똑같은데 얘네의 차이는 뭐냐? 개발자 애들이 가서 그걸 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거는 구인 공고에 나와 있는 거니까 좀 편하게 말을 하자면은 네네. 포지션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포지션이 이제 엔지니어랑 비엔지니어 이렇게 딱 두 개 있는데 얘네끼리는 델타랑 에코라고 불러요. 델타가 에코. 엔지니어고 에코가 이제 비엔지니어인데 하는 일이 별로 안 달라요. 지들도 그냥 그렇게 써놔요. 그래서 델타를 조금 더 약간 개발 시험 같은 걸 조금 더 보고요. 에코는 개발 시험을 조금 덜 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뭐 이제 에코로 들어간 분들이 개발 안 하지도 않고요. 델타로 들어간 분들이 장표를 막 엄청 안 치지도 않아요. 두 포지션 다 개발자 베이스네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개발을 몰라도 되지만 에코 쪽은 개발 나중에 어느 정도 알게 될 걸 기대하고 델타 쪽은 반대로 얘네는 개발자를 뽑지만 나중에 컨설팅을 알게 될 걸 기대해요. 그러니까 결국 컨설턴트 개발자를 많이 이제 양성을 하는 건데 참고로 이 델타랑 에코라는 게 군대 용어입니다. 아, 그렇죠. 네, 얘네가 군대에서 좀 많이 시작을 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델타의 정식 명칭이 되게 재밌는데 저는 델타로 면접 봤거든요. 델타의 정식 명칭이 프론트 디플로이드 엔지니어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전진
배치된 엔지니어라는 소리예요. 이게 왜 전진 배치라고 써있냐, 실제로 공시에도 전진 배치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써있냐면은 우리는 개발자를 수송기에 태워가지고 바그다드로 전진 배치를 합니다. 그때는 좀 더 군대 쪽 일 많이 하던 때였거든요. 근데 그래가지고 회사가 좀 골 때리는 게 연봉이 되게 짜요, 생각보다. 그래요? 많이 줄 것 같은데. 많이 줘야 되는데 짜요. 근데 현금 연봉이 짜고 스톡이 많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가지고 약간 현금 연봉으로 따지면은 이건 글래스도어 기준으로 대충 한 1억 중반 정도 줘요. 근데 실리콘밸리에서 이 정도 주면 사실 그냥 작게 주는 거거든요. 근데 연봉에서 그걸 상당 부분이 한 7천만 원, 8천만 원 정도가 대충 주식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합쳐서 한 2억 중반 언저리 되는, 초반에 중반 정도, 그 정도 언저리 되는 게 대충 표준 테이블인데, 근데 보시면은 그래서 주식을 많이 받는 편이죠. 그래가지고 사실 팔란티어는 좀 혹자는 뭐라고도 말하냐면은 이게 주주를 위한 회사가 아니라 사실상 노동자를 위한 회사 아니냐 하는데 뭐 어느 정도는 맞아요, 사실. 네, 그래서 좀 근데 특이한 회사입니다. 면접 언제 보신 거예요? 면접은 최근에 왔어요. 최근에 면접은 언제 왔더라? 올해 초에 왔으니까 얼마 안 됐죠, 진짜. 네. 뭐 들어가셨어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제가 하는 일이 있으니까. 네. 저는 만약에 오라고 그러면 바로 갔을 텐데. 어쨌든 현장에서의 어떤 소소한 이런 경험담도 들려주시고, 팔란티어 이 이름은 알지만 정확히 어떤 회사인지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뭐 인공지능 기반의 데이터 분석 업체라는 건 좀 알려져 있고 대충 이렇게 정의가 될 수 있는데, 뭐 팔란티어 어떤 회사로 정의를 하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지금 민간에서 하는 일은 AI로 사람을 자르거나 비용을 자르는 일을 해요. 네네네. 그러니까 진짜 AI 가지고 그냥 비용 줄여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퍼레이션 컨설팅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그러니까 진짜 비용을 줄여주는데 대표적인 예시가 BP 케이스가 있어요. BP라는 회사가 이제 부캐유전 캐는 정유사거든요. 네네. 엄청 큰 회사예요. 정유사 같은 회사들이 약간 이런 쪽 니즈가 언제나 있는 게 이게 매출은 어마무시하게 나거든요. 이런 회사들은. 네. 근데 원가도 엄청 커요. 그래가지고 영업이익률이 엄청 박해요. 근데 이런 회사들은 뭐가 좋냐면은 비용을 조금만 줄여도 어마어마한 돈이 남아요. 근데 팔란티어랑 BP랑 좀 협업을 되게 오래 했더라고요. 오래 해가지고 BP 쪽 IR 자료를 봤을 때 이제 업계 사람들이 다 놀랐던 부분이 우리가 팔란티어랑 협업하기 전에는 배럴당 생산 단가가 14불이었다. 네. 근데 한 10년 정도 협업을 하고 나니까 6불이 됐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원가가 그냥 반으로 준 거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얼마나 BP의 재무 영향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게 반만 맞아도 그냥 팔란티어 시총만큼 사실 이득을 준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게 이제 얘네의 메인 업무인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할 때 뭐 이것저것 많이 써. 온톨로지를 하네, AIP를 하네, 뭐 이런 식으로 말들을 많이 하는데 조금 온톨로지 같은 경우는 조금 사족이지만 원래 있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여튼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냥 AI로 그냥 비용 컷 해주는 회사인데, 근데 이제 그걸 되게 팬시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팬시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얘네는 스킨 인 더 게임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스킨 인 더 게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그냥 본사에 앉아가지고 이론적으로 들으면서 이렇게 하면 잘 되지 않을까 약간 머릿속에서 굴려가지고 뭔가 비용 절감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하면 잘 안 돼요. 실제로 내가 거기 가가지고 엔지니어 형들이랑 밥도 같이 먹고 이제 뭐 담배도 같이 피고, 이제 원래 학연, 흡연, 지연이 이제 3대 연인 거는 한국이나 미국이랑 그렇죠, 똑같거든요, 이거는. 예. 똑같군요. 이건 흡연은 만국 공통이죠. 예, 담배 태우면서 얘기도 좀 하고 술도 한잔 하면서 얘기도 하고, 그럼 릴레이션십 매니저 하면서 같이 더 딥하게 문제를 발굴하면서 같이 푸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실제로 물리적으로 붙어있는 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해요. 아직도 그런 것 같아요, 솔직히. 이거는 제가 약간 올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쪽 일을 그쪽이 이제 지금 제 본업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여수나 울산 같은 데 일부러 내려와서 기름밥 먹으면서 일을 하거든요. 근데 이유가 그냥 기름밥을 먹으면서 일을 같이 해야 실제로 진짜 문제를 딱 스팟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문제를 잘 스팟을 해야지 진짜로 비용 절감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그냥 보여주기식만 하고 끝나는 거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얘는 일을 되게 잘하는, 비용 줄이는데 그걸 AI나 컴퓨터 사이언스 이용해서 줄이는 회사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익 레버리지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 그리고 그게 사실 컨설팅 회사도 비슷해요. 컨설팅 회사는 이제 재무랑 뭐 회계 쪽에 하드 스킬을 이용을 해가지고 비용을 줄여가지고 바이아웃을 하는 게 목표란 말이에요. 근데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별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없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회사가 나쁜 거는 아닌데 회사에서 그냥 버는 돈에 그냥 일정 부분은 무조건 인건비로 나가요. 한 사람 들어가니까 한 사람 한 달에 1억, 그리고 내가 인건비로 3천 이렇게 지출하니까 결국 30%는 인건비로 나가고, 그런 식으로 나가니까 결국 얘네는 상방은 제한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간 다음에는 돈이 들어오는 게 없어요. 네네네. 근데 팔란티어는 그렇지 않거든요. 팔란티어는 일단 첫 번째로 더럽게 비싸요. 그래가지고 일단 첫 번째로 비싸니까 이윤이 많이 나는 편이고, 인건비가 비싸니까. 두 번째로는 얘네는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회사 전용의 사스를 구축을 해주고 나와요. 그래서 그거 사용료를 또 받아요. 그래서 사람이 나간 다음에, 그러니까 인건비가 지출이 안 될 때도 얘네는 돈을 벌어요. 근데 이게 진짜 비용 구조로서 너무 좋은 구조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뭔가 더 확장을 하면 확장을 할수록, 한번 팔란티어가 갔다 온 회사는 팔란티어를 앞으로도 또 쓴단 말이에요.
락인 효과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PER이 엄청 높단 말이에요. 네네. 높아도 이런 식으로 이익을 계속 내다 보면은 진짜 이게 저스티파이가 나중에 될 거다. 나중에 우리만 할 수 있는 그 사스를 많이 깔아놓고 있으면은 우리가 일을 안 하더라도 자동으로 들어온 수익이 엄청 많아질 테니까 괜찮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시장에서 이거를 오케이 저스티파이 해주는 거죠. 이 가격을. 그렇군요. 얼마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의 갈등이 이슈였는데 이 과정에서 테슬라가 급락하는 모습을 연출했고 팔란티어도 네. 8% 가까이 하락을 했어요. 네네. 그러면서 언급된 것이 페이팔 마피아였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그다음에 링크드인 같은 이런 회사들의 CEO, 그러니까 성공한 그 스타트업 출신들이 네네. 또 다른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뭐 생태계를 이끌어 간다. 맞아요. 뭐 이런 얘기 내용인데 이 페이팔 마피아 이건 어떤 이슈였나요? 이 공동 창업자 네. 이분이 그 피터 틸이라는 그분인데 네. 그분이 사실은 미국 내에서 벤처를 뒤집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벤스 있죠. 벤스 그 네네. 부통령도 그렇고 수많은 전기에도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여기 창업자라고 알려져 있어요. 네네. 그리고 우리 테슬라, 네. 테슬라의 CEO하고도 엄청난 이렇게 가깝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페이팔도 같이 창업을 했고 그러니까 이분이 엄청난 파급력이 있는 거죠. 이분이 그 창업한 회사니까 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쪽에서의 내밀한 데이터를 다루는 게 한 번 다루면 정부도 빼도 박도 못해요. 그렇죠. 아까 테슬라 얘기 나온 거 우리 머스크가 우리 트럼프 대통령하고 싸우는데 지금 화해하는 것이 나오는 것도 트럼프 정부가 테슬라의 제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스페이스 X라는 그 기술력이 국방에서 너무나 핵심이기 때문에 내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모양새를 약간 이제 양보하는 식으로 지금 타협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비슷한 겁니다. 국방의 핵심적인 게 데이터를 어떻게 다뤄요? 얘네들이 다룬다. 그러니까 그걸 함부로 못하는 건데 한 번 들어가면은 정부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마피아라는 단어를 갖다 붙이는 게 그런 내용에서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력한 또 뭐 회계의무늬가 있다라는 걸 반증하는 워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처음부터 이 팔란티아가 이렇게 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팔란티아는 이미 70%를 정부에 하고 있고 기업들은 30% 하고 있고 해외 쪽도 한 30% 하거든요. 해외 30%는 어디냐면은 영국이에요. 영국이 우리 아시잖아요. 그 비밀스러운 거 많이 하죠. 국방이고 무슨 정보기관 그런 쪽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산국가는 안 갈 겁니다. 중국 안 가고 러시아 안 가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의 뭐 반도체 GPU보다 더 한참에 높은 그 데이터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쪽하고는 구별돼요. 그래서 커머셜 마켓 정부하고 나서는 커머셜 마켓을 뚫어야 되거든요. 기업을 뚫는 게 중요한데 좀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보험회사, 무슨 자동차 렌트하는 회사 그 모든 회사들이 자기네 기업에 맞게끔 OS를 여기 맡기기 시작하고 있어요. 성장률이 연간 30% 40% TSMC나 엔비디아 성장하는 거 못지않게끔 그 성장률이요. 5년이 갈지 10년이 갈지 20년 갈지 모른다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지금 당장 올해 기준 내년 기준으로는 200배 300배 되더라도 그렇게 안 보는 거죠. 그게 다른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팔란티어 단순히 정통적인 방산 산업 업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나 뭐 러시아 전쟁, 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국제 정세를 흔들었던 이런 두 전쟁의 특징이 AI가 전장에 이제 실전 투입됐다는 그런 부분일 텐데 뭐 드론과 정찰 위성 등으로 인해서 뭐 전장의 이미지, 뭐 감청, 정보 데이터 이런 것들을 결국엔 AI 플랫폼으로 분석을 해주고 군사 전술 또 작전을 제시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이런 설립 배경 여러 가지를 훑어봤을 때 9.11 테러 이후에 데이터 분석의 어떤 중요성에서 이런 팔란티어의 업체의 어떤 그 기반도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까요? 최근에 어떤 이런 전세라든가 동향들이. 사실 이게 너무 찬물 키우는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러운데 네네. 저는 그런 투자 아이디어로는 안두릴이 더 왔다고 봐요. 안두릴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네네네. 이건 비상장사인데 네. 비상장사지만 얘는 거래가 활발하니까 사고 싶으면 살 수는 있어요. 네. 직접 전투를 하는 건 아니야. 아까 말씀드린 드론 같은 거 그런 거는 안두릴에서 원래 더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내가 방산 쪽에 좀 더 관심이 많다. 방산의 AI를 직접적으로 내가 넣는 거에 관심이 많다 하면은 안두릴을 사신 게 같습니다. 참고로 안두릴은 이름부터 팔란티어를 많이 따라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팔란티어 이름도 반지장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네. 거기 나온 수정구 이름이 그거거든요. 안두릴은 거기 나온 칼 이름입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이런 또 약간 다 그런 쪽 덕후 양반들이 맞아요. 좀 그런 쪽 티를 좀 내줘야 네네네. 또 IR도 잘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스토리가 있어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안두릴은 진짜 이름값을 잘해가지고 진짜로 칼에 해당하는 일들을 많이 해요. 미국 전체 경제에서 방산 섹터의 비중이 엄청 크냐 하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GDP의 3% 정도가 방산으로 들어가고 있으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한국이 그 정도 들어가죠. 그래서 한국은 진짜 군사에 돈을 많이 쓰는 나라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나라고. 그래가지고 뒤집어 말하면 97%는 민간 섹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민간 sek터에서 더 잘하는 게 돈을 훨씬 잘 벌거든요. 네. 그리고 정부 섹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마진을 박하게 줘요. 그러니까 마진을 안 주진 않아요. 무조건 마진은 보장이 돼요. 근데 박하게 줘요. 그래가지고 전투기 만드는 회사들도 전투기 만드는 거는 돈이 돼요. 근데 여기서 R&D를 더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민항기에다가 얻어타는 게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팔란티어를 제가 좋게 보는 이유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전장이라는 게 사실 기술적으로 너무 난이도가 높거든요. 근데 그런 난이도 높은 곳에서 가성비는 별로 안 좋아요. 네. 마진이 박하니까. 그냥 고객이 한 명이니까 마진이 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데서 그런 거에서 있는 기술들을 좀 더 민간 쪽으로 뻗트리면은 민간 쪽은 고객도 많으니까 내가 셀링 파워가 더 있죠. 그래서 마진도 더 잘 가져가고 실제로 지금 잘 가져가고 있죠. 그러면서 시장도 더 크니까 이쪽으로 결국 나와야지 회사가 커진단 말이에요. 그거를 성공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잘 된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원래 기업이 기본적으로 좀 군사 베이스로 온 건 맞아요. 그 CIA에서 벤처 투자 받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CIA에서 벤처 투자 받은 걸 조금 약간 달리 봐야 되는 게 그러니까 CIA에서도 돈 받은 거랑 CIA에서 벤처 투자 받은 건 좀 달라요. 그러니까 CIA에서 돈 받은 거는 진짜 군사작전하라고 돈을 받은 거고 그건 나중에 수주받은 게 그런 거고 근데 투자를 받은 거는 그냥 CIA에서 있는 자금 굴리는 거의 일환이었겠죠. 물론 전략적 투자였겠지만 그래가지고 그거 두 개는 조금 구분은 필요한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군대 베이스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 내가 사야 되는 이유는 오히려 반대로 얘네가 군대를 탈피하고 있기 때문에 사야 되는 거예요. 민간 쪽이 더 크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 팔란티어 사실 CI 산의 어떤 벤처 캐피탈 인큐텔이라는 업체의 지원을 받아서 창업이 됐는데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는 어떤 뚜렷한 아젠다, 목적 아래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팔란티어에 대해서 이제 비밀스럽다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CIA 자금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이 좀 흥미롭기도 한데 이 과정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미국 정부의 신뢰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해요. 어떨까요? 저는 일단 그쪽은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쪽 그룹은 방산 쪽은 네. 한 번 들어가면은 내칠 수도 없어요, 솔직히. 내쳤다가 중국 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못 내치긴 해요, 솔직히. 그 대신에 이제 마진도 박하고 독점은 절대로 못하고 그런 부분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미국 정부에서 계속 수준은 어떻게든 들어올 거라고 생각해요. 네네. 근데 이제 그거보다 민간 섹터의 비중이 커지는 걸 보면서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이게 자꾸 팔란티어 보면 인터넷에서 방산주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방산주 사실 거면 로키드 마틴 사시면 되고요, 차라리. 그쪽이 훨씬 맞고요, 직접적이고. 예. 아니면 내가 조금 더 힙한 방산주를 사고 싶다. 그러면 안주린 사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팔란티어를 자꾸 방산으로 보려고 그러면은 좀 곤란하시다. 그쪽은 오히려 민간으로 잘 가기 때문에 미래가 밝아 보이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그거랑 별개로 내가 트레이딩 측면에서 본다 하면은 전등라고 그럴 때 같이 오를 거란 말이에요. 네. 사람들이 방산주로 클래시파이를 그러니까 분류를 해놓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트레이딩 들어가는 건 좋은데 근데 그거를 계속 방산주로 뭔가 보고 있으면은 조금 아쉽다.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거 있거든요. 그 테슬라가 전기차 회사지만 로봇 회사로도 분류가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전기차 회사에 가까운 건데 뭐 기술이 발전한 로봇 회사로 좀 더 분류가 되는 게 맞겠죠. 그런 것처럼 회사가 처음에 뭔가 시작했던 대로 그냥 쭉 가진 않거든요. 당연히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지만 이제 나중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쪽 나중 섹터가 더 커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팔란티어는 그 부분이 밝게 보이는 거라서 그래가지고 약간 방산 쪽이랑 좀 거리를 둘 필요까지는 없지만 네. 방산을 메인 아이디어로 가져가서는 좀 곤란하겠다 생각합니다. 그렇군요.